예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21일 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인사, 정기 인사가 2월에 있지 않습니까? 2월에 있죠. 거기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서 이 조희대 사법부가 탈 김명수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원장 추천제 이거 폐지하는 거 우리 여 변호사님은 자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폐지 유지가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논의한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예. 그 새로운 이게 법원장 추천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죠. 그래서 2월까지는. 이번에는 예. 추천제 안 하겠다. 결국 그거고요. 그 사실 법원장 추천제가 그 폐해가 훨씬 많았죠. 예. 왜냐하면은 이 법원장들의 역할이 중에 법원장은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법행정 담당자이기 때문에 예. 그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법원장이 매일 보는 게 미제 사건 수가 얼마냐. 예. 그거 보고 그걸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수석부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좀 독려를 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영철 전 대법관 사태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 그 MBC 사건을 갖다가 왜 처리를 안 했냐, 예. 빨리 안 했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법원에 대한 불신,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재판 지연. 예, 지연. 이 문제가 제일 컸죠. 지금 제가 그 하나 한 사건도 지금 1년 얼마 동안 아예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더라고. 물론 신청 사건이지만 그 정도로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예. 그 이유가 법원장들이 그런 그 재판에 관여는 못하지만 어떤 사건, 미제 사건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이건 국민에 대한 이거는 그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법원장들이 만일 그걸 그 추천제 할 때 그걸 심어주는 사람한테는 표를 안 법관들이 주죠. 표를 안 주죠. 예. 나 불편한데 왜 표 줍니까? 그냥 맨날 술이나 한잔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등 두드려주고 잘하고 있어. 예? 미제가 뭐 몇만 건 쌓이건 말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법원장 추천제에서 법원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이 추천제 폐해가 결국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재판 지연이 국민에 대한 피해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재판 지연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 권리 구제 받아야 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이게 구제가 안 돼요. 어떨 때는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 하도 재판이 늦어져가지고. 예. 그다음 어차피 돈을 줘야 될 사람. 예. 이 사람도 요새 지금 법원의 판결 이런 거 보면 연 12%예요. 그 지연이자가. 네. 그러면 재판 빨리 끝났으면 빨리 승복하고 그냥 돈 갚으면 되는데 이자만 해도 몇 년 늦어지면 그러니까요. 이자가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경우 생긴다고. 예. 그러니까 양쪽 다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권리 구제를 그 가해자나 똑같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만 그 고등부장 제도 그건 아직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장 지방법원장이죠. 예. 지방법원장은 전부 다 지방법원 부장 중에서 그 임명하겠다. 그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방부장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지방부장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지방법원 합의 사건하고 항소 사건 하니까 여기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요. 단독도 물론이지만. 그런데 지방부장들이 열심히 하면 무슨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대법원장이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국가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승진에 있어서 줘야 되는데 그럼 법원장을 시키면 그러니까 미제 사건 많이 잘 처리하고 이런 사람을 해주면 그 사람이 법원장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이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을 거고. 네. 그래서 고등법원의 법원장들은 고등부장 중에서 해라 이거죠. 네. 지방법원의 원장은 지방부장 중에서 하고 이러면 이 이원화되는 그리고 지방부장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부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 내겠지만 여하튼
법원장 추천제 이거는 빨리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 법원장 추천제를 하면서 내세운 것은 법원의 민주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법원장이 됐는가 이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법원의 그런 수석부장들이 됐고 수석부장들이 내려가고 그 중에서 법원장이 됐는데 예. 그 수석부장을 임명은 김명수가 하니까 그렇죠. 우리법이라든가 맞죠. 인권법 예. 출신들을 수석부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법원장 시키니까 김명수의 어떤 법원 장악력이랄까 그렇죠. 이게 더 커져버렸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민주화는커녕 네.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원 내에서 있죠. 투표할 때 이 지금 젊은 판사들 예. 어떤 좀 단독 판사 중에서 조금 그 말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어떤 그런 여론 지도, 예. 여론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인데 보통 인권법 연구회나 이런 분들이 말빨이 세요 보면. 소수의 단결된 사람들이 그렇죠. 다수의 메조리티, 친묵하는 메조리티가 못 이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딱 이 사람들은 뭉쳐 있거든요. 그 이념적으로 단결된 사람들은 그 힘이 있는 게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원장 누가 되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면 이게 소수가 딱 뭉치고 네. 그 사람들이 끌어들이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저도 우리 법인에 그 무슨 투표하잖아요. 예. 결국은 그 말 세고 말빨 세고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수한테 끌려가. 다수 쪽에 편을 다 서더라고요. 끌려가 버리게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 예. 그런 식으로 법원에 있어서 이때까지 법원의 여론을 주도한 사람들이 거의 인권법이나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거든요. 그 예. 사람들이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말도 잘하고 법관들인데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세요 또. 또 그런 사람하고 척을 지기 싫어해 법관들이. 그럼요, 서로. 나는 일만 하면 되지. 예. 제 사람들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법원 내 정치꾼이야 이렇게 네. 그냥 폄하해버리고 하고 모른 자기, 채 해버리죠. 난 내일은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이 인권법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법원장도 보면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을 보는데 대부분 인기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인권법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원장 추천제 일단 유보를 했고 2월 인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인권법이라든가 우리법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 알박기 대못을 좀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뽑아야죠.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하나 두 가지 크게 지금 역점을 두른 게 압수수색 영장 이게 좀 남발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신문제를 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또 하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한데 김명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법원으로서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한 방안들이 됩니까? 압수수색 입장은 바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거죠.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좌절이 됐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고요. 밀행성, 신속성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볼 때 이런 좀 급진적인 제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의 뜻이냐. 지금 행정처장이 누구냐면 김상환 대법관입니다. 그 아무래도 진보 쪽이죠. 그 이분의 뜻이 아닐까. 그 뭐 새로운 업무 보고하면서 이거는 이때까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해갖고 또 법관들은 아마 찬성하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압수수색영 사전신문제도 영장실질심사 비슷한 제도인데 영장실질심사하고 이건 또 그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영장실질심사는 인권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지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은 이게 진짜 수사의 기밀이 미리 나가는 그런 그 수사에서 과연 맞느냐. 다만 이거는 이제 제한할 필요는 있죠. 제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실시를 하겠다는 거 필요한 아니겠습니까?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왜냐하면 네. 이걸 너무 지금까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생활, 그다음 인권 침해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에게 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라.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사전 심사, 신문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부작용까지 예, 연구 이걸 검토가 필요하다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시골에 조그만 지원이나 법원에서 있죠. 시범적으로 한번 시범 해봐라. 실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수사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이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전국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그 부작용도 많았지만은 또 이걸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단속하고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그 사전 신문이 없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존의 제도를 바꿀 때는 있죠. 아주 엄밀한 그리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갖다가 그냥 이게 이념적으로 맞으니까 인권 보장이나 이념 하나 내세워 가지고 우리 지금 그 전국에 지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예. 많은 선생님들이 그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인권이라는 거 좋아요. 저도 인권 존중 찬성하고 하지만 한쪽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요 반대쪽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관해서도 좀 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상환 행정처장도 있고 하지만은 좀 그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 이것도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서 이제 주거 조건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집에 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누가 감시를 할 수도 할수 없는 없죠. 것이고 네. 어디로 도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네, 예, 마련한 뒤에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고 뭐 문제가 생긴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게 어떤 이런 걸 할 때는 있죠. 어떤 법률 제도 네. 할 때는 국민들의 법의식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법의식이 어떤 법원이 명한 어떤 명령, 조건부 구속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거 제한, 통신 제한 예. 이런 걸 쭉 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그 구속영장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구속이 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석으로 석방해 줬어요. 예.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어떤 법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직도 법의식이 좀 왜냐하면 약하죠. 근대 법 질서가 도입된 게 예. 해방 이후에 미군 군정청에서 도입되고 예. 그다음 독재주의 정권을 지내오면서 이 법이란 게 어떤 그 누구죠? 어떤 권력자의 국민에 대한 억압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게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법관이나 법의 명령에 반항하는 게 오히려 저항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운동권들이 그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많은 범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있죠.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을 우선 고양을 해야 됩니다. 예. 하고 나서 이런 그 제도를 해야지 법의식 수준은 형편없는데 이런 선진적인 미국에서나 통할 만한 제도를 해버리면요. 이게 범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린지 몰라도 제가 그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그 96년에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럴 때 자동차 운전 면허를 자동차 학원에서 딸 수 있도록 네. 그 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대한항공 타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학원장이 몇 명 구속됐더라고요. 엉터리 운전 면허증을 줬다고. 그 그렇겠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는 좋은 취지로 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막 97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 삼아 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제도 좋습니다.
인권 보호를 해서. 그러나 인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권 보호가 되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인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런 걸 악용해 가지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하고 도피하거나 해외 도주하거나 이럴 때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 의혹을 가지고 여러 제도도 좀 시행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부작용도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법원 내에서 뭐 이런 태스크 포스랄까 네, 이런 예. 것들을 또 구성을 해서 좀 신중하게 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법원장 추천제와 마찬가지로 네. 부작용을 최소화할 그럼요.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탈 김명수 이 첫걸음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2월 인사를 가장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네. 바로 세우려면 정직하기만 해도 많이 바로 세운 겁니다. 예. 대법원장이 정직하기만 해도. 네,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 명수라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